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거든. 사람의 운명하고 비슷합니다, 결과는. 나라의 운명도.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100% 확신합니다. 이제까지는 싸우는 시대였어요. 이걸 풀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풀어야 돼요. 이게 좋게 말로 안 풀려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싸움 끝에 친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싸우는 시대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싸우는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거는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잘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아, 제 소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죠,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은 천신무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흔히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무속인이라고도 부르고, 도사라고도 부르고, 사회적 제도 내에서 이런 이름을 부르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보면 그냥 한국의 우리 조상의 당군, 우리 당군 조선이라고 하죠. 당군을 모시는, 한국 전통문화를 모시는, 그런, 우리 흔한 용어로 제자라고 할까. 그냥 당군 사상을, 따르고 모시는 그런 길을 걸어온,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칭으로 무속인이다, 종교인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지향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고, 그런 사상 아래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이롭게 해주고 도와주고 인생길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이 봐주시는 어떤 내용이 네네. 이 사람에만 국한되는 일인가요? 저희는 주로 사람의 운명, 운명이라 그러죠. 예.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 주로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사람을 봐주고. 기업도 봐주죠. 기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은 사람들의 집합체죠, 일종의. 또 더 큰 것도 나라의 운명. 나라도 사람들의 집합체죠. 더 큰 사람의 운명을 봐주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운명, 인간 세상의 운명을 봐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오늘 좀 크게 좀 준비해 본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파면이 됐잖아요. 네네. 네,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이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흐름을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편하게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 저도 뉴스를 보는데 길거리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아냐면요. 저는 이제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를 알면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를 듣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국운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운명이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거든. 사람의 운명하고 비슷합니다, 결과는. 나라의 운명도.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천년. 네.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가 지금 2천 몇백 년인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2천 몇백 살이 더 많은 나라예요. 맞잖아요. 네네네. 기원전이 예수님 딸이니까. 이런 이제 오래된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나라가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 너무 쉽게 얘기하면 서럽게 살아왔어요. 어디서 서럽게 살아왔냐면 세계에서 서럽게 살아온 사람 나라예요. 네. 이런 나라가 지금 한 5천 년 만에 보시면 요즘에 뭐 GD라는 뭐 K 뭐라 그러나 K K-팝 정치 경제 요즘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처음이거든요. 여기서 자 포인트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구군이 네. 특히 정치 구군이 나라가 변할 때 지금 변하는 시기예요. 엄청난 변한 시기예요. 단군 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전문 용어인데 네. 후천 세상이 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앞으로 후천세상. 후천 세상, 선천 세상, 후천 세상. 이게 저도 얘기하면 좀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우리 최근에 이제 가장 핵심이 사건이 윤석열이란 분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몇 년 전에 윤석열이란 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그런 분을 뭐라 그럴까 스카우트 한다 그럴까 세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네네. 이 정치가 앞으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 정치가 K-팝처럼 세계 인류가 될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한국 정치 문화를 배우려고 네. 우리 K-팝을 배우듯이 우리 삼성 문화를 배우듯이 정치도 어저께 보니까 뉴스 보니까 K-민주주의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대요. K-민주주의가 이제 상품화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K-팝은 GD처럼 해야 된다, 뭐 BTS처럼 해야 된다처럼 민주주의도 K-민주주의처럼 우리가 가야겠다.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무지하게 할 겁니다. 자,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이에요. 네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는 항상 바닥을 치게 돼요. 바로 오기 직전에. 왜? 새벽이, 이런 말 있잖아요. 새벽이 뭐 가장 어둡다. 뭐가 오기 전에. 엄청난 어둠이고, 뭐가 사람이 잘 되기 전에 엄청난 고통도 따르잖아요. 사람도. 네네. 엄청난 고통이 따른 후에 잘 되려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야. 나라나 개인이나 막 엄청난 고통이 올 때는요. 두 가지 징조입니다. 앞으로. 진짜 죽거나 아니면 엄청 잘 되거나. 근데 이게 죽을 것인지 잘 될 것인지는 뭘 보면 아냐면요. 큰 흐름을 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100%. 잘 되려고 할 때, 마지막 남은 게 우리나라가 뭐였냐면 정치였어요. 다른 건 다 잘 됐어. 경제도 잘해. K-팝 문화도 잘해. 우리나라 음식도 세계적으로 훌륭해. 뭐 요즘 뭐 다 잘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한 가지 못하는 게 남았어요. 이게 정치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그 어떤 풀지 못한 숙제네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풀지 못한 숫자가 정치 숙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은 별로 없잖아요. 뭐 가수들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삼성이. 근데 이 정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한 가지 숙제가 남은 거야. 네네. 한 가지 숙제 과목이 정치라는 과목이었어요, 대한민국. 근데 이게 요번에 풀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좋다 나쁘다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이 마지막 푸는데 여러 가지 작용이 뭐 이렇게 기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푸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 공헌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싸우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거 100% 확신합니다. 이제까지는 싸우는 시대였어요. 이걸 풀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풀어야 돼요. 이게 좋게 말로 안 풀려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싸움 끝에 친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싸우는 시대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싸우는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치 주자가 나와도 이제 계속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싸우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100% 실패하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예. 이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재명 씨도 아마 그렇게 나갈 거고 대부분의 정치인이 좀 의식 있는 정치인이면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갈 겁니다. 싸우지 말고 다 같이 가자. 싸우지 말고 다 같이 가자. 서로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갈 겁니다. 100% 이재명 씨는 그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2025년이죠. 2025년이 어떤 해냐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지가 양지가 되는 세상이고 변화의 시기라고 그랬죠. 어떻게 변하냐? 음지가 양지로 바뀌어버려요. 음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양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빛을 많이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약간 뭐 힘들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약간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이 균형이 맞는 시대예요, 이제. 그동안 균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힘든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이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균형을 맞추려고 싸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균형이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이 균형이 저절로 맞아갈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거 누가 맞추겠어요? 사람이 맞춘다고.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국민이 보기에 요 사람이 균형을 제일 잘 맞추겠다. 요 사람이 균형을 제일 잘 맞추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마 이재명 씨가 그 균형을 제일 잘 맞춘다고 국민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음지가 양지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일단 구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질문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